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미주부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는 주주님들이 댓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 앞부분에 미주부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기업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은 많이 스킵하시길래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영상들은 포트폴리오를 굳이 앞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앞부분에서 그래프가 확 떨어지죠. 이 의미는 이 부분에서 영상을 나갔거나 빨리 스킵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조회수나 시청시간 이런 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막상 힘들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청을 주시는 주주님들 계시니까 다음 영상 때 그동안 변화가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가요? 사진 3장을 보시고 키워드를 맞춰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짠! 정답은 바로 라이다였습니다. 정답을 맞춘 주주님들께는 나중에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시면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선물용 제품 협찬해 주실 회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런 깜짝 이벤트 코너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런 이벤트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평가 유망주를 찾아라.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주주님들이 아시면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미주부가 좋아하는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업은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인 라이다 업계 1위라고 합니다.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그러면 자율주행의 필수 장비라고 불리는 라이다 시장의 1등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라이다 1위 벨로다인에 전략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과 레벨 4, 5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라이다 센서 기술력을 갖춘 미국의 벨로다인과 손잡는다고 합니다. 벨로다인에 투자도 한다고 하네요. 투자 금액이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00억 원 정도 투자도 한다고 합니다. 한화가 니콜라에 투자해서 대박낸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건 아닐까요? 니콜라는 솔직히 아직 매출도 없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지만 벨로다인은 설립한 지도 좀 됐고 제품도 이미 생산해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럼 이 집이 더 맛집 아니요?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기사까지 잠깐 보면 벨로다인이 업계가 찾는 10만 원대 3D 초소형 라이다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벨라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고 하고요. 미주부의 테슬라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이 라이다 가격이 엄청 비싸서 테슬라가 채택을 안 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기존 벨로다인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라이다가 7만 4천 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00불짜리면 정말 획기적인 제품 아닌가요? 물론 거리 인식 범위가 짧다던가 고가의 제품에 비해서 기능 제한은 있겠죠. 아무튼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도 설치가 됩니다. 오른쪽 럭비공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기가 아주 작네요. 이 벨로다인이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대회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후원하는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약자. 아무튼 이 챌린지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DARPA 챌린지는 무인 자동차들끼리 경주나 전투를 벌이는 대회로 벨로다인의 CEO인 데이빗 홀은 2002년부터 카메라 레이저 기술을 도입하면서 무선 자동차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이 벨로다인 라이다 기술력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벨로다인의 CEO 데이빗 홀은 라이다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달파 레이스 경기 중 경주 코스를 완주했던 총 6개 기업들 중에서 5개 기업들은 벨로다인 라이다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혹시 라이다가 뭔지 모르는 주주님들이 계실까봐 잠깐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다란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얘를 줄임말입니다. 3차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형태로 발전해서 건설이나 국방 분야에서 응용되었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로봇 등에도 적용되면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 지형을 캡처해서 3차원 도면으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2D가 아닌 3D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VR이나 AR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에 라이다를 탑재하면 이렇게 3차원 지형 정보를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홍수 위험 지도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를 대기 중에 쏘고 나서 되돌아오는 이 광신호를 분석해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거리별로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라이다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에 쓰이는 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활용 분야도 많고 신기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신통방통한 라이다 기술이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 분야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님은 라이다가 필요 없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등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라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고 보는데요. 뭐 라이다가 최고다, 라이다 없이 카메라나 초음파 센서로 된다, 뭐 우리끼리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목적은 완벽한 레벨 5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런 장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현재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뭐가 좋다라고 결론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카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기술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라이다도 이렇게 계속 가격이 하락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고 갑자기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간단한 영화 스토리는 인류를 창조한 게 외계인인데 그 외계인이 있는 행성으로 가서 뭐 조사하고 그러다가 다 죽고 주인공만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요. 오래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라이다를 공부하면서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라이다 기술이었네요. 이렇게 미지의 동굴을 드론이 라이다 기술로 지형을 파악하면서 복잡한 동굴의 구조를 다 파악해주죠. 라이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벨로다인이라는 기업이고요. CEO는 데이빗 홀이라는 분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고요. 4살 때 이미 증폭기를 만들 정도로 탁월한 발명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4살 때 난 뭐 하고 있었지? 똥오줌도 못 가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남다른 분이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만 꾸준히 개발하면서 한우물만 파온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라이다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기능의 라이다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까지 매출 목표가 6억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약 8천억 원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현대 모비스에서도 투자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그래프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이 벨로다인과 합병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2일자 기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벨로다인의 초기 기업 가치는 약 1.6 빌리언 달러로 상장한다고 하고 이 기업 가치는 2024년 목표 매출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벨로다인이 2024년에 달성할 수 있는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2.3배, 즉 PS 레시오 배수가 2.3배라는 거죠. 아마 이 회사가 곧 달성할 매출에 비하면 현재 책정된 기업 가치의 배수가 높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1.8빌리언 달러 규모로 합병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 기사가 1.6빌리언 달러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포드, 바이두, 니콘, 현대모비스가 주주라고 되어 있고 설립자인 데이빗 홀과 함께 합병 회사의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0년 3분기 말에 합병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때 벨로다인은 상장 기업이 될 것이고 티커는 VLDR로 뉴욕에 상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은 스펙, 즉 특수 목적 인수 회사입니다. 스펙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주주님들 계실 테니까요. 스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특수 목적 인수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스펙 회사란 얘기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펙은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죠.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회사죠. 자, 예를 들어서 미주부가 앞으로 유망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주주님들에게 스펙 기업을 만들 테니까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랩이라는 회사도 상장 회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상장까지 해서 돈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합병 기업을 찾아야겠죠. 미주부는 이미 눈여겨받은 회사가 있어서 그 기업에 합병 제안을 합니다. 그쪽 CEO가 합병에 찬성을 해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이런 기업을 합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주주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합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합병 회사는 자연스럽게 상장 회사가 되는 겁니다. 니콜라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죠. 만약에 일이 잘 안 돼서 합병할 회사를 못 찾았다면 최대 3년간 이 스펙 기업이 유지되다가 3년 후에는 상장 폐지가 되고 투자 원금이나 이자는 주주님들에게 반환이 됩니다. 스펙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인더스트리얼 코퍼레이션은 뉴욕에 상장된 스펙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가 벨로다인과 합병하게 되면 티커가 VLDR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벨로다인의 미래 비전이 마음에 들어서 이 기업은 상장하고 꽃길로 가겠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이 주식을 사놓으면 되겠죠. 벨로다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는 테슬라 모델 3죠. 어딘가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면과 후면 그리고 상단에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라? 앨런 형이 예전에는 분명히 라이다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라이다는 필요 없다, 라이다에 의존하면 망한다 라고 해놓고 앨런 형이 이렇게 몰래 라이다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었네.
분명히 전에는 카메라나 레이더, 초음파 센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라이다가 벨로다인 라이다네. 가만히 있어봐. 테슬라가 벨로다인 라이더를 장착한다면 벨로다인 매출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주식 사 마라 라고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온 상당 부분의 라이다가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라이다의 가격이 100불짜리도 나오고 싸지니까 테슬라가 좀 더 정교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기존 카메라나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과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테스트 중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다 시장에 대한 포캐스트입니다. 2018년 기준 1.3빌리언 시장에서 2024년 6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도 나눠놨습니다. 로보틱스 베이커스, 즉 무인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이 ADAS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이 두 섹터가 가장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라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기업이 어느 라이다 기업에 투자했는지 보면 참고가 되겠죠. 먼저 쿼너즈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삼성과 다임러가 투자했네요. 그리고 앱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앱티브는 델파이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으로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벨로다인은 바이드, 포드, 니콘,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보면 네이버도 투자를 했네요. 이노비즈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삼성과 네이버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이네요. 자,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벨로다인처럼 상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벨로다인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부분별 매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까지 목표 매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벨로다인의 비즈니스는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라이다 제품 공급 계약서가 목표 매출의 근거는 될 수 있겠죠. 2024년까지 6억 8,400만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매출 계획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단 매출과 소프트웨어 및 구독 매출이 포함된 매출 구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늘색은 제품 구매를 포함한 일반적인 매출에 대한 예상이고요. 벨로다인은 2021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매출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필터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에비타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2022년부터 좋아지는 것으로 본인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큰 흐름상 이런 플랜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제출한 이런 자료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규모나 점유율,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자료가 또 나오거든요. 아직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니까 수치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런 기업들과 기업가치 평가할 때 비교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플랫폼 쪽으로는 엔비디아와 자일링스를 얘기하고 있네요. 라이다 서비스 쪽으로는 암브렐라와 모비라이. 모비라이는 인텔이 인수했던 회사죠. 그리고 자동차 테크 쪽으로는 테슬라와 니콜라도 같이 비교해야 한다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다인이 어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매출 플랜이 있다. 이렇게 연간 매출 성장률이 66% 정도다. 엔비디아나 자일링스 그 외에 테슬라 같은 비교 대상 기업들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매출 이익률도 57% 정도까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매출 이익률은 모비라이가 더 좋네요. 에비타 마진도 벨로다인의 예상은 최대 20% 정도고 모비라이가 56%로 훨씬 좋은데요. 인텔이 반도체 쪽에서 삽질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벨로다인의 향후 매출 계획으로 볼 때 현재 자신들의 기업 가치는 EV 레비뉴 기준으로 보면 2.3배수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비교 대상군들보다 저평가된 거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EV 에비타 기준으로도 2024년 기준 본인들은 10배수 정도다. 다른 비교군들과 비교해 볼 때 저평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현재 기업 가치가 아주 저평가된 거야. 그러니까 주식 많이 사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벨로다인 측 주장이라는 점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필수 장비인 라이다도 수혜를 받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상장 전이니까 지금 매수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도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과연 테슬라는 라이다를 채택할까요? 채택한다면 벨로다인 라이다를 채택할까요?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동네에서는 다른 브랜드 라이다로 테스트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테슬라가 채택해주면 그 회사는 매출 성장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평가 유망주 코너는 특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역시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판단은 신중하게 각자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